자, 요게 이제 우리 프린트에는 있는데, 우리 원래 교재에는 없던 형태의 문제로 보이죠, 좀. 그치? 그래서 좀 질문이 나온 것 같네. 자, 일단 2로 보낸다고 했으니까 2로 한번 보내봐야지, 그치? 2로 한번 보내볼 건데, 뭐, 처음부터 난리 나죠, 그쵸? 분모 0으로 가고. 자, 두 번째 식도 분모 0으로 가고, 뭐, 안 되지, 그치? 자, 이걸 갖다 이제 뭔가 좀 식을 변형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야. 맞죠? 식을 이제 변형을 해볼 건데, 자, 뭘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저 식을 하나로 좀 합치고 싶지 않냐? 통분. 통분을 해볼 거야. 그래서 통분을 해볼 건데, x가 2로 갈 때, 자, 4-x 제곱으로 통분이 되겠죠? 그치? 자, 그러려면은 여기 분모 분자는 뭐 곱해줘야 돼요? 2 플러스 x 곱해줘야지. 그치? 2 플러스 x. 자, 그럼 분모는 4-x제곱으로 통분이 됐고, 자, 분자는 a의 2 플러스 x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됐어. 자, 근데 제가 이제 극한이 1이 나오는 건데, 아까는 분수식이 두 개로 분리돼 있어서 좀 적용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분수식이 하나가 됐어.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극한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줘야지. 얘들아, 들어오세요.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간다가 무조건 다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저게 돼야지 극한이 존재한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극한이 존재하려면 저렇게는 돼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극한이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응? 자, 어쨌든 근데 이렇게 안 되면 일단 극한은 없어. 그래서 얘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x에다 2 대입하면은 4a-b가 나오는데, 자, 얘가 0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자,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문자 무조건 줄여야죠. 그래서 b 대신에 4a를 식에다 대입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 전에 지금 x가 2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자, 4-x제곱이 2-x랑 2+x의 곱이잖아. 그럼 4-x제곱 안에는 이런 인수도 있고 이런 인수도 있는데 0으로 가게 하는 인수는 이거잖아요. 2-x. 그럼 결국은 이렇게 따지지 않아봐도 이렇게 따지지 않아도 분자가 0으로 간다라는 것은 뭐다? 분자에 2-x라는 인수가 있다는 뜻이야.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제 풀이 같은 거 쓸 때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죠. b 대신에 4a를 대입을 해보면, 자, 4-x제곱, 이거 인수분해 하죠. 2-x, 2+x. 그 다음에 분자는 a에 2+x. 자, b 대신에 마이너스 4a 대입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2-x라는 인수가 나올 거예요. 자, 2-x, 2+x 이렇게 됐고, a 공통인수 묶어내니까 2+x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2+x. 그렇죠? 2-x 나온 거지. 저기 부호만 반대로 돼 있을 뿐이죠. 이렇게 해서 약분하고 이제 2 대입하면 돼요. 4분의 마이너스 a. 자, 얘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고, 자, 이런 관계가 있었으니까 b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은가? 조금 다른 형태의 문제긴 한데, 일단 뭐 요렇게 돼 있었으면 이제 오히려 좀 풀었을 것 같은데 통분할 생각을 못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 괜찮은가요?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이게 이제 32번은 저 루트가 들어가 있어서 좀 어렵게 느껴졌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 자, x가 9로 갈 때 분모 0으로 가는 거 보이죠? 그쵸? 그럼 분자 0으로 가야 되지. 그쵸? a 값 바로 뭘로 정해져요? a는 9.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가면 무조건 극한이 존재한다. 이건 아니라 그랬어. 근데 분모가 0으로 갈 때 적어도 분자가 0으로 가지 않으면 이거는 뭣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발산해버리기 때문에 적어도 발산은 피한다는 개념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제 9가 되는 거야. 그래서 a 대신에 9를 이제 대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를 유리화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저 x-9를 무리수까지 이제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x가 9로 가까이 갈 때
루트 x 마이너스 3 두고 루트 x 마이너스 3에 루트 x 플러스 4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거 인수분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얘들아? 무리식이 나왔다고 해서 인수분해 안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분하고 9 대입하면 3 플러스 3 해서 6이 나오죠. 요게 b 값이에요. 그래서 a 플러스 b는 15가 답이 되겠죠. 그죠? 유리화해도 돼. 루트 x 플러스 3을 분모 분자를 곱해서 돼요. 그게 사실은 더 일반적인 풀이 방법. 아마 풀이는 그렇게 돼 있을 것 같거든. 루트 x 플러스 3을 곱하는 걸로. 다음에 39번 볼게요. 간단하면 여기다 쓰려고 했는데 좀 지우고 저기다 써야 되겠네. 자, 39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는 3. 자, 이걸 만족하는 fx가 지금 다항 함수래. 자, 차수가 가장 낮은 것을 gx라고 한대요. 다함수 중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최저차 함수를 우리 gx라고 한대요. 제일 차수가 낮은 함수 gx라고 할 때 g3의 값을 구하여라. 자, 얘들아, 저기서 보면 fx는 자, x-1과 x-2의 인수를 갖는다라는 사실 이해돼요? 왜냐하면 얘도 지금 같은 이론이 계속. 자, 분모 0으로 갈 때 분자도 적어도 0으로 가야지 극한이 존재할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f1하고 f2는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맞아요? 자, 그럼 fx는 적어도 무슨 인수를 갖는다? x-1과 x-2라는 인수를 갖고 여기다가 어떤 다항식이 곱해진 형태, 이런 형태가 돼야 돼. 저거 이해되나요? 저식을 쓰는 게 핵심이거든, 이 문제에서. 그리고서 얘를 한번 다시 적용을 해볼 거야. 그럼 이제 첫 번째 식은 x가 1로 갈 때 x-1분의 x-1, x-2에 hx를 했는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있어. 그치? 자, 그럼 얘 지워지고, 자,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h1이 마이너스 1이다. 즉, h1은 1이라는 결론이 하나 나왔어요. 일단 저거 하나 놔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한번 해볼게. 2로 갈 때, 자, 똑같이 이거 대입하는 거야. x-1, x-2에 hx. 그러면 이제 얘 약분되고, 2 대입하면은 h2가 나오는데, 자, 얘는 값이 얼마냐면은 3이에요. 요거. 여기까지 이해되나? 자, 그러면 h1은 1이고 h2는 3이 나왔어. 맞지? 자, 그럼 hx를 차수가 가장 낮은 걸로 보면 몇 차로 볼 수 있을까? 몇 차로 볼 수 있을까? 요 부분이 약간 어려운 부분이거든? 자, 여기까지 식 세우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볼게. h1이 1이 나왔고요. h2는 3이 나왔어. 근데 fx가 다항식이기 때문에,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hx 자체도 다항식이거든? 근데 지금 거기 보면 fx의 차수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hx는 이 식만 만족하는 다항식이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 그치? 그럼 저걸 만족시키는 다항식 중에서 제일 차수가 낮은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몇 차가 나올 거냐는 거지. 응? 몇 차가 나올까? 몇 차가 나올까요? 1차죠. 1차. 왜 그렇게 봐야 되지? 자, 이게 미지수랑 방정식의 개수 관계, 그걸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거든? 우리가 1차식을 세우려면 얘들아, 미지수가 몇 개 필요해? 미지수라기보다는 미정계수가 몇 개 필요해?
두 개 필요하잖아. A, B.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두 식이 나왔을 때 A랑 B를 정상적으로 구해낼 수 있죠. 그렇지 않냐? 그치? 구해낼 수 있어. 자, 근데 만약에 H1은 1이 나왔는데 H2도 똑같이 1이 나왔다고 해봐. 자, 이런 경우는 정상적으로 A, B를 구해낼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될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함수라는 뜻이지? HX가? HX가 상수함수라는 뜻이죠. HX는 그냥 1 이렇게 생기는 상수함수라는 뜻이야. 근데 얘는 다행히도 1에서의,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1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이 다르게 나와서 그 얘기는 HX를 가장 차수가 낮은 걸로 봤을 때 1차까지 볼 수 있다는 뜻이야, 저게. 맞죠? 근데 만약에 뭐 H4는 뭐 얼마 이런 조건이 하나 더 나왔다고 해봐. 그럼 이제 미정계수가 3개가 필요한 2차 함수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HX는 가장 낮은 차수로는 1차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1차식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HX를 제일 낮은 걸로 AX 플러스 B로 보고요. 얘를 만족하는 AB 값을 구해볼 거야. 자, H1은 A 플러스 B인데 1이에요. 자, H2는 2A 플러스 B인데 3이야. 자, 두 식을 빼보죠. 자,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 A는 2 나오고 A에다 2 대입하니까 B는 마이너스 1 나오죠. 자, 따라서 HX는 2x-1의 1차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fx는, 그러니까 최저차를 gx라고 했으니까 gx는 x-1, x-2에 2x-1로 이렇게 보면 돼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요거 좀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g3은 2, 1, 3이 6-5 해서 10이 답이 되는 거죠. 괜찮은가요? 꽤 유명한 문제입니다. 요거. 자, 39번이었고, 다음에 44번 볼게. 자, 봐요.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에 대한 문제지? 그치? 여기 보면 x가 1 마이너스로 간다? 1로 가까이 가는 좌극한이지. 자, 1 마이너스는 1보다 무조건 조금 작은 상태라 그랬어. 자, 그럼 위에 있는 3개의 식 중에서 뭘 써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죠. 1보다 조금 작으니까. 그래서 1보다 조금 작은 값에서 1로 가까이 가는 상태에서의 극한이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여기다 뭘 대입한다? 여기다가 그냥 1을 대입하면 돼요. 1을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4 플러스 a의 값이 마이너스 2다. 이 얘기야, 그냥. 자, 그래서 a는 1이 나오겠죠. 어려운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근데 1 플러스는 말 그대로 1보다 조금 큰 값에서 1로 가까이 가는 상태를 따져야 돼. 자, 그래서 이 식에다가 2를 똑같이 대입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2가 돼요. 자, 따라서 b의 값은 3, a 플러스 b는,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네요. 자, 요거는 나왔을 때 진짜 한 5초 만에 풀어야 돼요. 다른 거가 시간이 꽤 걸릴 만한 문제들이 꽤 많거든. 극한이나 이제 미분이나 다. 44번이고 51번 보자. 와, 가우스 나왔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8 곱하기 가우스 4분의 x. 자, 이것의 값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야. 자, 무한대로 가는데 지금 가우스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정식으로 풀 수 있고요. 그냥 대충 풀면은 얘들아, 저 가우스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 없애도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그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자, 가우스 기호가 얘들아, 쟤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잖아. 맞지? 그치? 그래서 x 값이 계속 커질 때 이 4분의 x랑 저 가우스 값이요, 아무리 차이가 많이 나도 얼마 이상 안 날까? 응? 1 이상 안 나요. 그 이해되나? 자, 우리가 가우스 1.999999 이거 얼마야? 1이지. 자, 이 값이랑 1 차이 나냐? 안 나죠. 아무리 차이가 나도 1 미만으로 차이가 나게 돼 있어, 이게. 그러니까 진짜 4분의 x랑 가우스 4분의 x는요, 아무리 차이가 나도 1 미만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무한대로 갈 때 4분의 x의 값이나
가우스 4분의 x의 값은 1 미만으로 차이가 막 안 나요. 그 말이 꼬였는데 1 미만으로밖에 차이가 안 나. 자, 그 얘기는 가우스 기호는 거의 사실상 무시하고서 따져도 된다는 얘기지. 무한대 앞에서 1은 아무것도 아니죠. 해운대 모래사장의 모래알 하나보다도 작은 겁니다. 무한대 앞에서 1은. 자, 그래서 4분의 x의 가우스를 씌우나 그냥 4분의 x를 그냥 따지나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은 차이가 없다. 그래서 얘는 그냥 2예요. x 약분해버리고 4분의 8로 그냥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데 이걸 얘들아 이걸 식으로 잘 표현할 수 있겠냐? 잘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걸 만약에 주관식, 서술형 주관식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 거기다가 자, 가우스 4분의 x나 4분의 x의 차이는 해운대 모래사장의 그 모래알보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치? 식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 어떻게 해야 될까? 응? 자, 가우스 값은 가장 큰 경우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이 값하고 차이가 가장 안 나는 경우는 얘가 그냥 정수가 나오는 경우죠. 그렇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가우스 뭐 마이너스 2 하면 얘는 그냥 마이너스 2야. 맞지? 근데 정수가 아니라 뭐 이렇게 됐다고 해봐. 그럼 마이너스 2.1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마이너스 3이거든? 그래서 가우스 값은 이 값보다 조금 작거나 아니면 정수가 나왔을 때 이 값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을 따질 수가 있어. 저식 이해되나? 자, 아무리 차이가 나도 1보다는 차이가 안 난다 그랬지? 그게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운이 좋아서 얘가 정수가 나왔을 땐 얘랑 같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럼 부등호 관계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그 샌드위치 공식으로 풀면 되지 않을까? 샌드위치 정리로. 그걸로 풀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x가 양수이니까, 왜냐면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x는 양수니까 x분의 8을 다 곱해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거든? 그래서 x분의 8 곱해주면 이렇게 되거든?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죠? 자, 이것을 무한대로 보낼 때 극한도 2. 얘를 무한대로 보낼 때 극한도 2니까 가운데 껴있는 얘도 극한이 2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관식에서는 이렇게 써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간단하게는 무한대로 가는 거 앞에서 가우스는 의미 없다. 이거야. 51번이고 그 다음 53번 봅시다. 가우스 또 나왔네? 53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가우스 2x 분의 x 플러스 가우스 x제곱. 자, 이것에 값이 존재한다. 값이 존재할 때 정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자, 값이 존재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a가 아무 값이나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정수에 대해서 따지는 건데, 요거 비슷한 거 우리 교재에서 했었거든? 그치? 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지 값이 존재하는 거지. 그걸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a 플러스로 갈 때랑 a 마이너스로 갈 때 두 개를 이제 나눠서 따질 거거든? 자, 그래서 a 플러스로 갈 때 가우스 2x x 플러스 가우스 x제곱.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자, a보다 조금 큰데 a가 정수라고 돼 있잖아. 그치? a가 정수라고 돼 있어. 그러면 얘는 그냥 2a라고 보면 되겠죠. 그치? 2a. 그 다음에 얘는 a 플러스인데 이제 극한에서는 그냥 a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되나? 쟤도 그냥 a지. a가 정수니까. 그래서 a 제곱이야. 자, 그래서 2분의 자, 이 값으로 지금 가까이 가요. 우극한은. 그 다음 이제 밑에서 좌극한 구해서 두 개의 값이 같다라고 놔둘 거거든. 자, 해볼게. 자, 봅시다. 자, 먼저 요거. 자, a-a보다 조금 작은 값이야.
그러면은 EX는 EA보다 조금 작은 값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EA 쪽으로 가까이 갈 거 아니야? 그럼 쟤는 EA예요? EA-1이에요? 극한이? 자, 여기가 EA야. 여기가 EA-1이야. 자, A-로 간다는 얘기는 EA에 조금 못 미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쯤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좀 과장해서 그린 거긴 하지만 여기쯤 있다고. 저기에서부터 EA로 계속 가까이 가는 상태야. 그럼 극한 값은 얘가 아니라 이걸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분모는 EA-1로 가요. 자, 분자는 자, 똑같아. 자, 근데 얘는 가우스교가 안 씌워져 있으니까 얘는 그냥 A로 가까이 간다고 봐야 되겠고, 얘는 가우스 X는 역시 A-1로 가까이 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A-1의 제곱이 돼서 이거랑 같다. 이렇게 놔두고서 방정식 푸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가우스가 어떤 정수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하면 다 저거야. 우극한 구하고, 우극한은 그냥 그 값 대입한 걸 갖고요. 좌극한은 거기서 이제 하나를 뺀 걸로 가까이 가는 거. 그래서 그 둘이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풀리거든. 자, 계산해 볼게. 자, 그러면 아까 이건 이제 2분의 1 플러스 A랑 이제 같다고 해놨고, 아, 이게 약간 내가 이제 하면서 조금 걸리는 게, 이거 내가 A 약분해 버렸잖아. 근데 A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나요? 문제에서? 그런 조건이 없기는 하죠. 일단 이렇게 놓고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얘는 2A-1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한 번 더 쓰죠.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곱하면 자, 크로스로 곱한 거야. 그래서 요 이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좌변 2A 제곱에 2A에 마이너스 A에서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퀄 이렇게 되겠죠. 자, 2A 제곱 사라지고 넘기면 3A 넘기면 3 A 값은 1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 걸로 가우스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풀어주면 됩니다. 자, 56번 넘어갈게. What? 이거 그림이 또 많고 보기의 식도 많아요. 자, 이거 지우고 해야 되겠네. 자, 56번은 이제 합성함수 극한에 대한 문제죠. 합성함수 극한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합성함수 극한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래프 그려놓고서 극한값 따지는 것 중에서 합성함수의 극한이랑 근데 두 함수의 곱의 극한 이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 둘 다 수능에서도 아주 잘 나왔던 그런 문제들이야. 자,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볼게. 자, x가 0으로 갈 때 fx야. 자, 근데 fx 보면 0에서 지금 이렇게 갈려있지, 그치? 저건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따져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치? 자, 얘가 0이 되느냐 그랬어. 그래서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랑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fx를 따져 봐야 되겠다. 이거죠. 자, 먼저 0 플러스로 갈 때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0보다 큰 쪽에서부터 0으로 가까이 가는 경우니까 자, 함수 값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니까 얘로 가까이 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에서부터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fx를 t로 치환하고 자, t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에서부터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간다. 자, 이렇게 봐야 된다고 했어. 자, 그 다음에 얘는 t로 표현됐긴 하지만 저 fx 그래프 그냥 보고서 판단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가까이 가. 그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저거 이해되나? 화살 표시?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부터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니까 얘를 타고 내려와서 함수 값은 결국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죠. 얘는 0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0 마이너스로 갈 때. 자, 이번에 0보다 작은 값에서부터 0으로 가까이 가니까 타고 올라가니까 1로 가까이 가는데 자, 함수 값이 1보다 작은 값에서부터 1로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야. 자, 아까랑 비슷하게 하면 1로 가까이 가는데 1보다 작은 값에서부터 1로 가까이 갑니다. 그렇죠? 자, 그럼 1보다 작은 값에서부터 1로 가까이 가. 자, 이렇게 타고 가니까 0으로 가까이 가죠. 자, 맞네요. 그렇죠?
기억번. 자, 이거는 진짜 철저하게 딱 따진 거고, 이게 좀 더 손에 익으면은 그림 보고서 이렇게 좀 눈대중을 이렇게 대충 할 수 있어요. 자, 니은번. 자, 니은번.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자, 이제 극한을 많이 해보면 이거보다 이런 게 조금 더 반갑게 느껴져야 돼.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 얘는 두 개를 따져야 되잖아. 얘는 하나만 따지면 되거든. 자, fx야. 자, 이거는 이제 눈대중을 한번 해볼게. 아, 이거 왜 이러냐. 눈대중을 좀 해볼게요. 이게 삼성폰의 단점입니다. 진동 소리가 커요. 아이폰은 진동 소리 안 들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데 놔두면 안 들리는데, 쟤는 들리더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진동인데, 작은 소리의 효과는 있죠. 그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지. 자, 봅시다. 자, 1 플러스로 갈 때 이제 fx에 대해서 이제 먼저 보면, 자, 이거는 한번 눈대중 한번 볼게. 자,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이 가니까 얘를 타고 내려오니까 0으로 가까이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부터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죠. 그것을 다시 fx에서 보는 거야. 그럼 0보다 큰 쪽에서부터 0으로 가까이 가면 이렇게 타고 내려가니까 결국 극한은 마이너스 1이죠. 저거 이해되냐? 저렇게 바로 따진 거?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는 1이라고 돼 있어. 그치? 틀렸죠. 그쵸? 자, 요렇게 한번 다시 한번 따져볼게. 헷갈리면은. 자, fx를 t로 치환한 거 보자고. 자, x가 1 플러스로 가요. 1 플러스로 가면 이렇게 내려오니까 0으로 가까이 가는데 함수값이 y좌표를 보는 거야. 근데 0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0으로 가까이 가죠. 그래서 t가 0 플러스로 가까이 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따지는데 0 플러스니까 0으로 가까이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부터 0으로 가까이 가니까 함수는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결과적으로 이 값으로 가까이 가고 있죠. 저게 함수값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야, 분명히.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치? 자, 근데 이제 기왕이면 아까 내가 처음에 따졌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시험 볼 때 이거 일일이 다 꼼꼼히 써가면서 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세요.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시험 볼 때를 대비해서 눈으로 보고 푸는 것도 한번 해봐야 돼. 이거를 매번 이렇게 꼼꼼히 써가지고 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여기다 쓰자.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가까이 가죠? 1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 fx. 자, 그럼 1 마이너스로 가까이 간다 그랬어? 그래서 1 마이너스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다 하도 표시를 많이 했네. 1보다 작은 쪽에서부터 1로 가까이 가는데, 그럼 fx는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0으로 일단 가까이 가요. 근데 0보다 작은 쪽에서부터 0으로 가까이 가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바로 0보다 작은 쪽에서부터 0으로 가까이 가는 걸 보면은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가서 1로 가까이 가는 거죠. 얘는 극한값이 1인데 뭐라고 돼 있나? 여기서는 0이라고 돼 있네요? 그쵸? 뭐야? 그럼 아까 니은번도 틀렸고 디귿번도 틀렸네? 아, 아니구나. 내가 지금 54번을 보고 있었어. 자, 디귿번, 기억번은 선생님이 실수를 했네요. 지금 문제는 56번을 적어놓고 54번에 보기를 보고서 하고 있었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있었네. 어쨌든 이거는 이거예요. 자, 니은번 다시 할게. 자, gx를 그려놓고서 엉뚱한 문제를 풀고 있었네. 자, 니은번 다시 할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gfx 다시 따져보자. 자, 이거는 아까 그럼 완전히 헛소리 했네, 니은번. 그치? 그쵸? 왜 갑자기 우극한 하나만 따지면 좋죠? 막 이런 얘기 혼자 하고 막 헛소리 했는데, 자, 0으로 가까이 갈 때 한번 보자. 자, fx 볼게. 자, 0으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 우극한 보면 하나는 1로 가까이 가고 하나는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잖아요. 그치? 맞아요?
하나는 1로 가까이 가고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데 이것도 그냥 눈대중으로 따질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는 봐봐. 이게 이제 많이 좀 해봐야지 이런 스킬이 좀 느는데, 자, 1로 가까이 가고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데 분명히 1보다 작은 쪽에서부터 1로 가까이 가고 있지, 그치?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부터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고는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상태, 그러니까 1로 가까이 가는 얘는 좌극한이고, 그치? 얘는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 우극한이야. 근데 문제에 따라서 합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저런 좌극한, 우극한을 굳이 따져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별로 안 따져도 되는 문제가 있어. 자, 얘는 그걸 굳이 따져야 될까? 별로 안 따져도 될까? g에다 지금 fx가 합성되고 있죠. 그쵸? 근데 gx가 지금 보니까 연속함수지. 그럼 좌극한, 우극한에서 굳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얘는 1로 가까이 가는 상태만 그냥 보면 됩니다. 자, 1로 가까이 가고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고 있어. 자, 똑같이 1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럼 얘는 극한값을 그냥 1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요거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얘를 정식으로 한번 따져볼게. x가 0 플러스로 가까이 가는 gfx랑 0 마이너스로 가는 gfx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원래 보는 게 정식이야. 그래서 0 플러스로 갈 때 fx 보자고. 자,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에서부터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gx에서 보는 거야. 자,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데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타고 올라가면서 여기로 가까이 가니까 극한값은 1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자, 이렇게 가면 아까 계속 타고 올라가서 1로 가는데 1보다 작은 값에서부터 1로 가까이 가. 리미트 t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gt를 따지면 돼요. 자, 1 마이너스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타고 올라가서 여기로 가까이 가죠. 1이 되죠. 자, 그래서 좌극한 1, 우극한, 아니지? 이게 우극한이고 이게 좌극한, 그 다음에 극한값 1이라고 했으니까 니은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번도 맞는 거였지? 그 다음에 디귿번. 자, 디귿번은 간단하게 보고 좀 끝낼게요. 자, 디귿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gx. 자, 이제 이해가 좀 됐으면 gx가 합성돼서 들어갔다는 것에 좀 이건 좀 간단하겠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야 되거든. 자, 0으로 가까이 가죠, gx가. 그러면은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0으로 지금 가까이 가는데 0보다 큰 값에서부터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치? 즉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맞아요? 자, 그럼 fx 0보다 큰 값에서부터 0으로 가까이 가면 슉 이렇게 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겠지? 자, 그래서 0이니까 틀렸죠. 그래서 기억번, 니은번을 맞는 걸로 보면 돼요. 힘들다. 그림 그리는 게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아까는 뭐 보기가 이렇게 많아서 좀 오래 걸렸지만 얘는 뭐 풀이 금방 될 것 같아. 하나씩 보죠. 자, 첫 번째 거 합성되어 있는 게 gx니까 gx 먼저 따져야죠. 1-로 간다. 자, 1보다 작은 값에서부터 1로 가까이 간다. 그치? 자, 그럼 이제 얘를 타고 가는 거죠. 자, 근데 얘 지금 상수함수네. 그치?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지? 극한이 아니라 함수값을 그냥 구하는 거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자, 요거는 뭐다? f 안에다 gx의 함수값인 마이너스 1을 그냥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자,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이번에 fx를 봐야 돼. 자, 마이너스 1 플러스야.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거죠. 얘를 타고 올라가니까 1로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야. 그런데 1보다 작은 값에서부터 1로 지금 가까이 가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서 gt 이렇게 봐야 되겠네. 자, f-1은 지금 보다시피 0이에요. 함수값은. 이거 봐야 되지. 이거. 맞지?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0이야. 그 다음 1-를 가까이 갈 때 gt 1보다 작은 쪽에서부터 1로 가까이 갈 때 이거 뭐야? 다시 마이너스 1이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답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57번이고 68번. 얘들아, 65번에서 67번까지 이거 참거짓 문제 괜찮아요? 이거 쉽지 않았었을 것 같은데? 괜찮았어? 안 괜찮았어? 일단 질문 나온 거 한번 봅시다. 68번 보세요. 얘들아, 이거 식 생긴 거 보니까 딱 무슨 문제야? 이런 식의 부등식에서는 그 샌드위치 정리, 그거가 쓰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68번 한번 씩 써볼게. fx가 부동관계 이렇게 돼 있죠? 5x 세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5x 세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때 리미트 x가 x는 1보다 큰 모든 실수로 돼 있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 플러스 5분의 fx 플러스 2x 플러스 1을 갖고 구해라. 자, 이게 이제 눈치껏 샌드위치 정리를 봤다 그러면 사실상 이쪽이나 이쪽 둘 중에 하나의 극한값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왜냐하면 이제 얘랑 극한값이 여기서 직접 구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이제 식을 변형해 놓고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가 2x 플러스 1을 다 더하고 x 세제곱 플러스 5를 한 번씩 다 나눠야죠. 그렇지? 자, 근데 생긴 거 보니까 2x 플러스 1 더하고 x 세제곱 플러스 5로 나누면 결국 3차식분의 3차식 아니냐? 무한대로 가는 거여서. 자, 그럼 간단하게 최고차항 계수분의 최고차항 계수로 그냥 결정돼 버리죠. 맞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변형된 게 자, 2x 플러스 1 여기다 더하고 자, 2x 더하면은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다 2x 플러스 1 더하면은 5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더하면 마이너스 2 하고서 전부 다 x 세제곱 플러스 5로 나눠야 되잖아. 근데 어차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거나 둘 다 최고차항 계수분의 최고차항 계수로 극한값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5죠, 5. 그치? 그럼 사이에 껴있는 얘도 극한값이 5다. 이게 결론이지. 맞죠?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는 뭐랄까,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거 샌드위치 정리 문제다. 그럼 적당하게 식을 이렇게 변형시켜서 양쪽 끝에 있는 극한이 같은 것만 확인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68번이었고, 71번 볼게. 이런 거 이제 너희들 되게 싫어하는 문제지. 71번 같은 거. 자, 좀 시간이 걸리겠는데. 자, 문제 보자. 자, 3개의 함수가 있는데 거긴 그림만 그려져 있고 함수식은 안 나와 있는데 이제 문제 설명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fx는 루트 x 플러스 2, hx는 x, gx는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자, 무리함수는 애들 되게 오랜만에 보지 않냐? 저런 그래프 모양 있었다는 건 다 기억나죠? 그래서 루트 x 플러스 2는 루트 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로 이제 이동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2는 이제 x축으로 이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되면서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아무튼 이제 저렇게 생겼는데 거기 그림을 보면 거기 노란색 직선이 hx의 그래프 위의 점, hx의 그래프 위의 점 a, a를 지나고 뭐라고 되냐면 x축의 평행한 직선이라고 돼 있어요. 그 직선하고 f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 f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 a. 그 다음에 g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 g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b. 그 다음에 b를 지나고 y축의 평행한 직선이 y는 h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c라고 한다. 자, y축의 평행한 직선이 얘랑 만나는 점을 c라고 한다. 그림의 표현이 너무 안 돼 있네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지금 거기 보면은 리미트 a가 2-로 갈 때 2-로 갈 때 선분 AB 분의 선분 BC 단 a는 0에서 2 사이다. 자, 0에서 2 사이로 지금 그려놨고요. AB분의 BC라고 돼 있어. 저 선분이 어디냐면은 AB는 이거.
BC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분의 이 길이의 비율. A가 어디로 갈 때? 2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가까이 갈 때 얘기죠. 근데 얘 보면은 얘들아, 이게 꼭지점이라는 말을 하면 알아들을까 모르겠는데 2,2지. 그죠? 그 점이 어디예요? 여기 아니야? 여기? 요거 이해되나? 2,2가 저기야. 자, 그래서 이 점이 여기로 가까이 갈 때 AB의 길이랑 BC의 길이의 비율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건데, 자, 이거 있잖아. 극한으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2,2가 너무 뻔하잖아. 여기잖아요. 그치? 2,2가 여기야. 그럼 여기서 이거분의 이거 하면 그냥 답 아닐까? A가 2-로 가까이 간다며. 그럼 결국은 이 지점으로 가까이 갈 텐데,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의 값으로 가까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냐? 그럼 굳이 극한을 어렵게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끔 도형의 극한 문제에서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직접 극한을 계산하지 않아도 도형만 보면 직관적으로 그냥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게. 자, 2,2야. 그렇죠? 자, 2,2인데, 자, 미안. 미안. 안 되네, 이거. 왜냐하면 A,A가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면은 얘도 이쪽으로 붙겠죠. 선생님 착각했어요. 자, 이게 가만히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 A,A가 이쪽으로 이동하면은 이렇게 되면서, 자, B점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가버리죠. 그러면은 요거분의 요거를 해야 되는데, 자, 그 비율 자체가 어떤 일정한 값으로 가까이 가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했던 말은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그냥 도형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 자, 이제 이거는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A에 대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자, A,A가 여기인데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이제 이게 직선의 식이 Y는 A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요 A점의 X좌표랑 B점의 X좌표가 우리 필요해요. 그치? 그럼 계산을 해야지 뭐. Y 대신에 A를 넣어서 X좌표를 계산해 볼게. 자, Y 대신에 A를 먼저 여기다 넣읍시다. 자, 양변 제곱하면 A제곱 X는 A제곱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2야. 자, 요 점에 잡힙니다. 그 다음 이제 B점의 X좌표 구해볼게. 자, 요거랑 A랑 같다고 놔둬야 되겠지? 자, 그러면 루트 x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되는 거 맞나? 그렇죠? A랑 저거랑 이렇게 뒤바꾼 거야.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x는, 자,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인데 얘 넘어오니까 플러스 6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요 x좌표에서 요 x좌표 빼면 돼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6에서 a제곱 마이너스 1을 빼내면 요거 두 개 사라지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이 되죠. 자, 요게 지금 AB의 길이야. 괜찮은가? 자, AB의 길이가 스몰 a로 표현됐고, 이제 BC의 길이 계산할 차례인데, 자, BC의 길이는 일단 B점의 y좌표는 a일 거 아니야, a. 그럼 이제 C점의 y좌표만 구해서 a를 빼내면 돼요. 맞죠? 그럼 C점의 y좌표는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좀 복잡한데, 자, 요거를 갖다가 x좌표니까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6이야. 자, 그럼 여기서 a를 빼내면 되니까 BC의 길이는 뭐가 된다? BC의 길이는 그냥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이 됐어. 자, 이제 너무 떨어뜨려서 써놨는데, 자, AB의 길이는 이거고요. BC의 길이는 이거.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되겠어. 자, 리미트 A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자, BC의 길이는 이거고, AB의 길이는 자, 이거죠. 자, 2로 보내보니까 분모 0으로 가는 거 보이지? 이거 아마 0분의 0꼴입니다. 그래서 분자 약분해서 2 대입하면 될 거야. 마이너스 4 묶어내면 a 마이너스 2. 자, 요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a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3. 그래서 a 마이너스 2 약분하고
2 이제 대입하면 돼요. 자, 2 대입하면은 2-3이니까 4분의 1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밑변의 길이 4고 높이는 1 정도의 비율로 점점 가까이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이.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엔 내가 세로선이 고정되어 있는 줄 착각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엄청나게 작아지겠죠. 그렇지만 그 비율은 4대 1을 유지한다는 뜻이야, 저게.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미분의 이제 처음의 목적이 그거라 그랬거든? 이게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뭐 곡선이든 직선이든 상관없어.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어떤 지점을 딱 주고,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자, 이것을 웬만한 어떤 함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쟤를 구해내는 방법에 대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거를 알아내면은 함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예를 들었던 게 2차 함수의 접선을 구하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뭐 판별식 같은 걸 쓰고 해서 2차식만에 갖는 특성을 가지고서 푸는 그런 걸 이제 1학년 때 했었어. 근데 걔는 진짜 딱 2차식만 쓸 수 있는 방법이고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함수의 극한을 이용을 하면 저 접선의 기울기를 어떤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이론을 갖다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점이거든.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점이야. 판별식 같은 경우는 2차식만 쓸 수 있는 건데 얘는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 저 이론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여기가 이제 x축이고 이게 y축이고 이제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자, 여기 a라는 지점이 있어요. 자, a라는 지점이 있는데 a라는 지점에서 떨어져 있는 b라는 지점을 잡고, 자, 얘네 두 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a, fa랑 b, fb를 지나는 직선이 있다라고 하고, 자,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뭐라 그랬지? 응? 여기 a, fa라는 점이고 여기는 b, fb라는 점이야. 그럼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자, 저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평균 변화율. 그렇죠? x equal a에서 x equal b까지의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자, 이것을 평균 변화율. 그리고 미분 이론이 확립되지 않았을 때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대신에 b 값을 a 값에 굉장히 근접하게 붙여놓고서 평균 변화율을 구해서 그것을 접선의 기울기에 굉장히 근사한 값이다 라고 하고 썼었어. 근데 정확한 값은 아니지. b를 아무리 여기다 갖다 붙여도 실제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a랑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조금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그치? 근사적으로 비슷하다 뿐이지 완전히 정확한 값은 아니죠. 그쵸? 자, 그래서 정말 정확한 값을 구하고 싶어서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어낸 거거든. 자, 그걸 이제 어떻게 썼냐면은 요 b 대신에 뭘 집어넣었었죠? a에서부터 h만큼 간격이 떨어진 지점이다 라는 의미에서 a 플러스 h라고 했어.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가 fb랑 b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h, f의 a 플러스 h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그러면은 a서부터 a 플러스 h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돼요? 자, 분모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빼야 되니까 h만 남지. 그치? h만 남고, 자, 분자는 y의 증가량이니까, 자, 요 점의 y 값에서 이 점의 y 값을 뺄 거야. 자, 이렇게 쓰면 표현만 달라진 평균 변화율 아니냐?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A점에서의 실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 A점에서 나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이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뭐를 0으로 보내요?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구하면, 자, 극한 자체가
끊임없이 가까이 가는 대상이 되는 값이기 때문에 얘를 구하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가 끊임없이 가까이 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값 자체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완전히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근데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H가 0으로 간다는 사실은 A 플러스 H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평균 변화를 구하고 여기서부터 평균 변화를 구해서 좌극한 우극한 구해보면은 결국은 얘는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가까이 가는데, 자, 그 값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이거 뭐라고 한다 그랬지? 프라임. F 프라임 A라고 불러요. F 프라임 A라고 부르고 A에서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저걸 이제 실제 계산을 좀 해봐야 돼. 자, 이게 순간 변화율 혹은 뭐다? 접선의 기울기 라고도 하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은 뭐냐면은 미분 계수예요. 미분 계수. 자, 이 말을 제일 많이 씁니다. 의미는 다 같아. 이 세 개가. 의미는 다 같은데, 자, F'A를 x equal A에서 fx의 미분 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의 뜻이야, 이게 바로. 자, 그래서 이제 실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곡선 형태로 생긴 함수 중에 제일 간단한 함수가 뭐죠? 이차함수지. 그치? 그래서 y는 x제곱을 한번 예를 들어볼 거야. 자, y는 x제곱의, 자, 우리 1은 너무 식상하니까 2에서 자, 2, 4죠?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자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저 극한의 정의에 따라서 그대로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있잖아.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다 2를 대입하는 거야. 요 리미트에다가 a 대신에 2 대입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2야. 자, 이게 fx예요. 자, 계산해봐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자, 2 플러스 h를 제곱을 하고 2를 제곱을 해서 빼야 되겠지. 맞죠? 자, 그러면 좀 지우고 h분의, 자, h제곱 플러스 4h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 여기까지 나와요. 맞죠? 자, 근데 0분의 0꼴이지? 그럼 h 약분하고서 그냥 대입하면 되죠. 약분하고서 대입하니까 얼마나? 4 나오지, 그치? 자, 바로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4라는 얘기야.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2차 함수니까 이제 판별식을 써도 나오긴 하거든? 그치? 나오긴 해. 그래서 이제 다른 차 함수를 갖다 한번 얘기를 해볼게. 여기를 좀 지울게요. 자, 간단한 3차 함수 한번 해볼게요. 3차 함수가 이제 간단한 형태 이렇게 생겼거든? 한 2x 세제곱 정도 해볼까? 자, 이번엔 계산이 좀 귀찮으니까 1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 자, 1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봅시다. 1 대입하면 2겠죠? 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나오느냐 한번 해볼게.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이제 요 과정 생략하고 바로 계산해볼게요. h분의 2에 뭐냐, h 플러스, 아니, 1 플러스 h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냥 2야. 맞죠? 자, 그러면 2가 지금 계산상으로, 계산 이제 좀 빨리 해볼게. 2가 지금 공통인수니까 빼내고, 자, 요거 전개해야지, 그치? 1 플러스 h의 세제곱. 자, 저거 전개하는 거 기억나나? 완전 세제곱, 세제곱 플러스 3h제곱 플러스 3h. 자, 플러스 1 나오는데, 자, 2가 공통인수로 빠져나오면 여기 마이너스 1 있지, 그치? 걔랑 사라질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h 하나씩 약분하고 이렇게 됐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0 대입하면 얘네 둘은 다 사라지고 여기 3 남는 거 보이죠? 앞에 2 곱해지니까 6이 바로 답이에요.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는 기울기가 6짜리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다항함수는 일단 무조건 다 돼. 미분을 쓰면은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것은 몇 차 다항함수라도 다 돼요. 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울, 미분, 미적분을 갖다 선택해야지 배우긴 하는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다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곧 미분이야. 근데 이제 그거를 구하고 나면 함수의 여러 가지 면을 분석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뒤에서 배우는 거야. 사실 미분의 본질은 이거예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 거의 미분계수에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금요일에도 얘기했었는데 그 36페이지의 그 이론의 가운데서 약간 밑에 보면은 자, 순간변화를 미분계수라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쓴다라고 했어요. 거기서 이제 뭐 뉴턴이 썼던 표현, 뭐 라이프니츠가 썼던 표현 다 나와 있는데 자, 거기 보면은 제일 많이 쓰는 게 F'A라는 요 기호야. F'A. F'A라고 쓰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리미트 델타 X분의 델타 Y. 자, 델타 X는 X의 증분이라는 뜻이에요. X의 증가량. 델타 Y는 Y의 증가량. 그래서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의 비율의 극한값.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두 점을 잡았을 때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 이게 델타 X고 델타 Y인데 자, 이것분의 이것의 극한이 곧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진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저런 표현을 쓰고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식에는 델타 X라는 거, 여기 정식 내가 지워버렸네. 델타 X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델타 X는 아까 표현에서 H랑 같은 거예요. 그냥 H라고 내가 썼던 거랑 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맨 마지막 식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 어렵다고 했죠. 이런 표현이 나와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우리가 미분계수를 표현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거랑 내가 애초에 처음에 썼던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거 두 개야. 이거 두 개 다 A에서의 미분계수 F'A인데 제일 많이 쓰이는 두 식이야.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근본적으로 같아 이게. 그치? 왜냐면 이제 위에 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여기를 A 플러스 H라고 둔 게 아니라 그냥 X라고 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X-A분의 Fx-FA 하면 이것도 평균 변화율이잖아. 자, 그 상태에서 X값 자체를 A로 보내는 극한을 구한 거죠. 그럼 의미 같아지는 거 이해돼요? 저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보통 애들이 요 표현을 조금 더 어려워해요. 식을 다룰 때 좀 더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다 외우고 있어야 돼. 둘 다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를 했는데, 내가 계속 얘기한 게 이제 맨 밑에 나와 있어. 4번에 보면, 그 36페이지 4번에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다? 미분계수 F'A는 Y는 fx의 점 A, F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를 먼저 정의하고 미분계수를 이렇게 정의하는 게 사실 수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지 않나? 수학에서는 응용되는 부분을 항상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이런 정의가 있고 저런 정의가 있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정의를 했어. 그랬더니 이것의 의미가 이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설명을 하는 게 수학인데, 사실 미분의 본질은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했던 거야, 애초에.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막 무진장 머리를 써보니까 극한이라는 방법을 써서 이렇게 쓰면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 그거를 논문으로 발표한 게 뉴턴이 이제 발표를 한 거고, 이렇게 된 거거든.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미분계수에 대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분계수를 정의에 입각해서 계산해보는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 자, 그게 이제 딱 뭐 어디 있냐면 225번, 26번, 27번 요 세 문제예요. 자, 거기 225번 보면 얘들아 1차함수잖아. 1차함수는 기울기 자체가 그냥 미분계수 아니겠냐? 어떤 지점에서든 미분계수가 다 그 직선의 기울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1차함수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자, 226번하고 227번 요 두 문제를 해봅시다. 자, 지금 해보세요.
자, x equal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x equal a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즉, 이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게 바로 뭐다? x equal a에서 자, 이게 존재하면 뭐다? x equal a에서 y는 fx는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보면 그 지점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다는 거야. 접선을 유일하게 하나를 딱 그을 수 있다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접선을 그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지점에서 함수가 연속이란 얘기냐? 불연속이란 얘기냐? 연속이겠죠? 즉, 연속인 함수만, 연속인 지점에서만 우리가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연속이다라는 게 보장이 돼 있어. 오케이? 자, 근데 그 반대는 어떨까, 얘들아? 연속이면, x equal a에서 함수가 연속이면 그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할까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되는 거지? 그때 내가 살짝 그 개념을 얘기했었거든? 자, 다시 한번. 자, x equal a에서 y는 fx가 미분이 가능하다. 이거랑, 자, x equal a에서 y는 fx가 연속이다. 자, 이 방향은 보장이 돼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 방향은 보장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이 꼭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떤 지점에서 연속인데 미분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첨점이라고 하는 지점이 있는 거. 기억나요? 혹시 뭐였는지? 뾰족한 지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막 이렇게 뾰족한 요런 게 있는 함수. 자, 쟤는 분명히 끊어지지 않고 연결돼 있죠. 그치? 그리고 우리가 연속의 정의에 입각해서 봐도 당연히 연속인 지점이야.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는 미분 계수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분 계수도 얘들아 극한이기 때문에 이게 0으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 우극한 따져야 되거든? 그럼 저런 지점은 얘들아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떻게 나올까? 응? 좌극한과 우극한은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좌극한은 있잖아. 여기 끝에서 약간 왼쪽에 있는 지점과 비슷한 미분 계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근데 우극한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우극한은 요 꼭지점에서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의 미분 계수랑 근사한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좌극한은 이제 연두색 쪽에 가까운 값이 나오고 우극한은 저 주황색 쪽에 가까운 값이 나오거든? 기울기가. 오케이?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가 이렇게 달라지면 그 지점에서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미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이 되는 게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 이게 중요한 그 얘기야.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냐? 자, 그럼 너네들이 보기에 저거에 대한 게 문제가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런 뾰족한 함수. 절대값 아니야, 절대값. 절대값. 자, y는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런데 여기서 y는 fx 전체 다 절대값을 씌우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뀐다 그랬죠? 그래프가 어떻게 바뀐다 그랬죠? x축 아랫부분이 어떻게 된다? 접혀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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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럼 이런 지점들이 다 이제 미분이 안 되는 지점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꺾여서 올라가서 연속인 것임은 뭐 별 변화가 없지만 이런 지점에서는 원래 함수에서는 미분이 가능했었지만 절대값을 씌우고 나면 미분이 안 되는 지점이 생기는 거죠. 자, 이거를 내가 왜 얘기하느냐? 수능에서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저거에 대한 얘기가. 자, 뭐 절대값을 씌웠는데 미분이 안 되는 지점이 적어도 3개가 되도록 하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저런 게 이제 연속이지만 미분이 안 되는 아주 대표적인 예다. 절대값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죠. 거기 보면 이제 얘도 바로 절대값 함수 하나 드러났지? 절대값 x-1은 x equal 1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가 도함수를 얘기하고 오늘 끝낼 건데, 자, 도함수가 뭐냐면은,
좀 깨끗하게, 이론을 갖다 얘기할 때는 좀 깨끗하게 해놓고. 근데 도함수는 얘들아, 미분계수를 이해했으면 이렇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미분계수가 봐봐. 자, 이렇게 정의된다고 아까 했었지, 그치? 맞아요? 미분계수 저렇게 정의됐어. 자, 도함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미분계수를 아까 구하라고 했을 때 저 정의에 따라서 다 이제 계산을 했잖아. 근데 이게 좀 귀찮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도함수라고 하는 fx의 이제 어떤 따라오는 함수를 하나 구할 거야. 자, 그걸 우리가 f'x라고 해요. 자, 느낌상 뭘 것 같냐? fx의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함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fx가 있고 만약에 f'x를 많이 구했잖아? 이제 어떤 fx에 따라오는 어떤 함수인데 이 함수를 구하고 나면 x에다 내가 구하고 싶은 x 지점을 집어넣으면 계산해서 나온 값이 바로 미분계수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간단해. a를, 자, 생긴 것도 그렇잖아. a 대신 x로 들어갔잖아요. a 대신 x로 그냥 바꾸면 돼요. 그래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해주면 돼. 선생님, a는 상수인데 x는 변수인데 이거 계산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자, 리미트를 계산할 때 요 밑에 있는 것만 변수 취급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x는 상대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h가 0으로 간다고 해서 x가 막 같이 변하는 게 아니라 x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거든.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우리 가장 간단한 거 x제곱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x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제곱 x제곱 되겠지?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전개할게요. x제곱 사라지겠지? 그 다음에 2hx 플러스 h제곱 이렇게 돼. 자, 그럼 이제 h 이렇게 바꾸는데 얘는 이렇게 되잖아. 그럼 남는 게 2x 플러스 h거든? 자, 이 상태에서 h를 0으로 보내면 얘는 0으로 가고 2x가 남아요. 그치? 그치? 극한이 나왔어. 자, 이게 바로 x제곱이라는 함수의 도함수야, 2x가. 그래서 fx가 x제곱일 때 f'x는 2x가 나오거든? 자, 얘에 따라오는 어떤 함수라고 했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야, 나 100에서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 100을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100에서의 미분계수는 200. 즉, 접선의 기울기가 200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도함수는 미리 계산을 해두면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일일이 계산하는 것보다 이제 훨씬 편해지거든? 자, 그럼 도함수도 또 맨날 이렇게 구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도함수를 구하는 공식이 또 따로 있어. 그러니까 물론 정의에 입각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x의 n승이라는 함수의 도함수는 이렇게 돼요. nx의 n-1승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 자, 그래서 x제곱의 도함수는 이 공식에 의하면 2x의 n-1승이니까 1승이죠. 즉, x제곱의 도함수는 2x인데 아까 정의에 따라서 구한 거랑 똑같지. 그래서 이렇게 도함수를 구해 놓잖아? 그러면 도함수에다가 x 대신에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다. 그럼 대입만 하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런 계산 과정 거의 안 쓰고 이 공식을 써서 대부분 계산을 하고, 자, 공식을 통해서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미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원래 함수가 주어졌을 때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드디어 이것을 미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함수를 주고서 얘 미분해! 그러면 도함수를 구해! 이거랑 같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미분한다라는 말은 곧 뭐다? 원래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도함수를 나타내는 게 이제 뉴턴이 썼던 방식은 f'x라고 썼어. 네, 라이프니츠는 희한한 방법을 썼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 dy, dx. 자, 이것을 dx분의 dy라고 읽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를 이렇게 쓰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리미트랑 얘네가 결합된 형태로 그냥 이렇게 쓰기로 라이프니츠가 정한 거야. 그래서 dx는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델타 x의 의미고 dy는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델타 y의 의미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나눈 거는 아닌데 나눗셈하고 비슷하게 작용을 합니다. 제가 읽을 때는 dy dx라고 읽어요. dx분의 dy라고 읽으면 제 미분을 했는데 조금 없어 보이네 이런 느낌이 들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편한 경우가 있고 이게 편한 경우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막 섞었어. 수학에서는. 자,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ddx를 뒤에 있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뜻으로도 쓰는데 여기다가 fx를 괄호 안에다 저렇게 넣기도 해요. 거기 이제 표현이 다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도함수를 구하는 거고 아직은 도함수 구하는 공식 미분법은 설명을 안 했어. 그냥 이제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라고만 얘기를 했거든. 자,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도함수를 우리 정의에 따라서 구하는 것만 좀 해봅시다. 자, 232번하고 233번. 이번에 1차 함수도 좀 의미 있을 것 같거든. 31, 32, 33번 해보세요. 37페이지.